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정신과 전문이죠. 김진세 박사님의 나를 위한 달콤한 위로, 심리학 초콜릿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초콜릿 먹으면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우리한테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심리학 초콜릿을 먹으면 훨씬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긴장한 입술 끝이 약간 들썩인다 싶더니 아주 잠깐 눈을 들어 쳐다보며 들릴 듯 말 듯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치는 눈 맞춤에도 마치 속살을 보이기라도 한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키가 그리 작지도 않은데 나는 오로지 그녀의 정수리 부위만 보게 됩니다. 이미 귀 끝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얼굴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난 그녀가 무슨 소지품을 내미나 곁눈질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대학 시절의 미팅이 생각납니다. 발갛게 얼굴을 붉히며 소지품을 내놓았던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타던 그녀는 젊은 남자들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답답할 것입니다. 밝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쾌활한 여자를 선호하는 남자들이 많지요. 남자들에게는 파트너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짐작하겠지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실제 모습을 여자친구나 배우자에게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그린 어머니상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전혀 다른 여자를 찾기도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어머니상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강하고 능력 있고 표현 잘하는 어머니상이 인기인 듯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밝고 자기 표현 잘하고 쾌활한 여자를 더 선호하는 것은 이런 어머니상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끄러움을 잘 타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적지 않으니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팅이나 연애가 아닌 회사나 사회 조직에서라면 어떨까요? 부끄러움도 병인가요? 갸름한 얼굴과 목선이 아름다워 터틀넥이 잘 어울리는 이니 씨의 직업은 파티 플래너입니다.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답게 그녀의 집안은 준재벌 수준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파티 플래너라는 트렌디한 직업을 갖고 있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고민이 있는데 다름 아닌 부끄러움입니다. 화요일 아침이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요일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월요일이 휴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새로운 파티를 기획하고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공들여 준비를 합니다. 지친 몸이지만 월요일에는 반드시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할 때는 자기가 봐도 괜찮습니다. 셀프 카메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다릅니다. 시작도 하기 전 벌써 몸의 변화가 찾아오죠. 약간의 어지러움과 함께 입안이 타들어갑니다. 손이 땀에 젖어 손수건을 준비해야 악수를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설상가성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면 말을 더듬는 것은 흔한 일이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정신까지 아늑해집니다. 이상하지요? 평소에는 약간 떨리기만 해도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상 남 앞에서 무언가를 해보이려면 정신이 아득해지니 사실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도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최대 약점인 울렁증을 앓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로 선택한 직업이 파티 플래너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큰 행사를 진두지휘해야 하며 고객을 만족시키고 파티를 따내기 위해 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직업 말입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고 나면 일상에서는 훨씬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울렁증을 너무 얕잡아 본 모양입니다.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그녀의 울렁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온 직업적 성공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상담을 결심한 것입니다. 첫날 그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붉은색 터틀넥보다 더 붉게 얼굴을 물들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병인가요? 무한 경쟁의 시대는 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 수치를 보아도 큰 변화가 보입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중 여성 취업률은 74.6%로 남성 취업률 77.6%보다 조금 낮을 뿐입니다. 판검사 임용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전 남비 또는 모계세회의 신천지가 도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IMF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IMF 초기에는 실직을 한 고급 남성 인력들이 커다란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너도 나도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일부는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되는, 다시 말해서 여성도 경제의 주체로서 가정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는 최근에는 여성의 마음고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가치관도 바뀝니다. 얌전하다, 조용하다, 부끄러움을 잘 탄다 등은 여자의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잔다르크와 같은 영웅으로 살고 둘만 있을 때는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 모든 남자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로망은 로망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니 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천생 여자야 저렇게 수줍음을 타다니 하면서 호감을 갖는 남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티 플래너의 세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는 것은 현모양처를 꿈꾸는 여자가 아이를 싫어한다거나 살림 솜씨가 엉망인 것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입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법. 부끄러움을 극복하려면 첫째, 누구나 불안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뻔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로봇과 같은 표정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다짐이 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니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누구나 불안과 긴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거나 남들을 설득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움을 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부끄러움을 타지라는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지치료, 행동치료, 명상, 유산소 운동이 부끄러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심한 경우라면 약물치료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상상력만으로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불안은 모두 뇌의 산물입니다. 부끄러움의 징후들은 모두 뇌에서 만들어냅니다. 남들 앞에서 그렇게 벗고 다녀봐라. 사람들이 너를 미친 사람 보듯 하지 않겠니? 유치원 때 선생님도 그랬잖아. 옷 벗고 다니면 창피한 거라고. 또 너의 신체 비밀이 백이라에 드러나 봐라. 아마 내 얼굴만 봐도 사람들은 너의 비밀을 머릿속에 떠올릴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뇌는 경험적인 논리적 추론에 의해 불안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항진되고 부신에서 분비된 호르몬과 함께 우리 몸을 고통과 공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머리가 어찌라고 눈동자가 커지고 입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이 방망이칠 치게 됩니다. 근육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주저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상상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발가벗고 대로를 활보하는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뇌의 특성에 기반해 상상력을 이용하면 부끄러움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푹신한 자리에 누워도 좋고 의자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있어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 다음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경험한 일 중에 또는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가장 편안한 상태를 그려봅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나는 바닷가에 누워 따스한 바닷바람을 맞는 상상을 즐깁니다. 오감을 사용해서 깊은 상상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푸른 바다와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잔잔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따뜻하고 습기 있는 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고 비릿하며 상큼한 바다 냄새가 듭니다. 이와 같은 상상 이완 훈련을 반복하면 평소에 이유 없는 불안과 근심이 가라듭니다. 둘째, 부끄러움을 점진적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직면하기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적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상상합니다.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부끄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과장님에게 불려가서 브리핑을 할 때, 지하철 안에서 앞사람과 눈이 마주칠 때, 햄버거 가게에 가서 주문할 때 등등 불안과 부끄러움이 엄습하는 상황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과장님에게 말을 걸고 앞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햄버거 세트 메뉴를 주문합니다. 현실에서라면 부끄러워서 못할 일을 상상 앱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불안하고 힘이 들지만 처음보다는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욱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상상 직면 훈련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상 속에서 모든 행위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현실에도 시읒도 해봅니다. 용기를 갖고 반복하고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 힘든 일, 그 다음엔 더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부끄러움에서 점차 해방될 것입니다. 책 주세요, 책. 오늘 김진세 전문의의 심리학 초콜릿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항상 이게 카메라 앞에 서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면 많이 부끄러운데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부끄러워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더 부끄럽지 않은 척을 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부끄럽다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현실을 직면해 보는 거, 그리고 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는 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